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 강의할 때도 그 20년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은 비슷하게 가니까 제발 이제 좀 몰려다니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막 물가 걱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미국 10년물이 주는 그 의미가 제일 정확하다라고 저는 늘 보는데 우려에 비해서는 빠르게 자, 최일억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채플미 5월 23일 월요일 순서인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험악했어요. 보니까 지난 저점을 장중에 깨면서 내려갔었더라고요. 다행히 종가는 지난 저점 위에서 끝나긴 했었는데 그 특징적인 게 우리나라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테슬라가 또 5% 이상 그런 빠지는 모습도 나왔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베어마켓에 진입하는 3,850을 하회하면서 그 지수가 계속 유지됐으면 이제 베어마켓이 공식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선언이 되는 거였는데 다행히 장 막판 1시간여를 앞두고 저가 매수세가 급하게 유입되면서 아직까지는 뭐 베어마켓까지는 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이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S&P 500이 한 80%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지금 한 43트릴리언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S&P 500이 지금 34트릴리언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 설명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 종목 수가 3,760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편입이 되어 있는데 18.6트릴리언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9.7트릴리언 정도,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 2000개 종목이 있지만 전체 시총으로는 2.7트릴리언 밖에 안 됩니다. 예. 2,000개인데 2.7트릴리언 예, 정도. 다우존스가 30종목인데 예. 96 9.7트릴리언이에요. 9.7트릴리언인데 예. 러셀 2000이 2.7.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개 종목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2.1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결국 뭐 S&P 500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 좀 대형주 상위 500 종목이고 그 중에서도 초우량 기업 30 종목이 다우존스고 러셀 2000은 그냥 중소형 지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중소형 지수라서 종목 수는 많지만 시총은 2.7트릴리언. 그 애플보다 좀 높은 그런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 예. 그 외에 이제 이번 주에 그 S&P 글로벌 PMI가 발표가 되고 또 PC 물가가 연준에서 집중하고 있는 지표인데 이 물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S&P 글로벌 PMI는 ISM PMI보다는 좀 영향력은 작지만 약간 그 먼저 발표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한 두세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도 역시 미국 시장 S&P 500 기준으로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0.1%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은 지난주 리테일 쪽에 실적이 아주 험악하게 나오면서 그 자유소비재나 필수소비재 등 리테일 기업들이 속해 있는 섹터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 밖에 그 시장 리스크가 좀 강해지면서 빅테크들 이를테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특히 테슬라 이런 것들이 대체로 적게는 3%,
많게는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요. 이익조 정치는 뭐 크게 영향은 없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테일 쪽에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존이 2.5% 정도 주간 기준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고요. 다른 종목들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크게 이익 추정치가 뭐 바뀐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이따가 자유소비재나 필수소비재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연초 이후로 S&P 500이 18%가 빠졌고요. EPS는 6.6%가 상향 조정되는 그 상황이고요. 5월 20일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다시 좀 바뀌어서 16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4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이. 그리고 PBR도 4배가 깨져서 3.9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ROE는 23.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하고 밸류는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거의 6주 연속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다른 그 주요 종목들의 PER도 굉장히 내려왔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20배 초반 21.5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3.8배, 그리고 구글은 16.5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마존 예전에 60~70배 거래되던 거와는 달리 40배에 거래되고 있고, 메타 13.5배, 그리고 테슬라도 100배 내외에서 거래되던 게 엊그제 같은데 50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49.6배에 거래되고 있고. 그러네요. 예. 예. 뭐 3년 전에 한 200배 하다가 예. 120배, 뭐 80배 이렇게 떨어지더니 지금 이제 49.6. 예. 블룸버그 추정 기준이고요. 엔비디아도 굉장히 비싼 주식으로 인식돼 있었는데 예. 30배 밑으로 내려와서 27.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밸류가 많이 내려왔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가격이 더 싸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6주간 해서 계속 그 S&P 500이 하락했다고 했는데 최근 6주간 14.2%가 빠졌고요. 코스피랑 굳이 비교하자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3.7%로 S&P 500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 중입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로는 그 금요일 날 20% 이상을 하회했다가 지금은 S&P 500이 마이너스 18.7%, 나스닥이 마이너스 29.3%. 그리고 굳이 이제 코스피를 비교하자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20.2% 하락한 상황입니다. 2019년 말, 그러니까 202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략 그 미국의 S&P 500하고 코스피 수익률이 어떤가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미국이 좋으냐 한국이 좋으냐 이런 논란이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S&P 500이 2019년 말 대비로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약 2년 반 좀 안 됐는데 20.8% 올랐고요. 네. 코스피가 20.1%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19년 말이면 코로나 이제 딱 터지기 전 예, 그렇습니다. 주가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S&P 500이 20.8, 코스피가 20.1. 사실 2019년도에 그 S&P 500이 28.8% 올랐었고 코스피가 7% 올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베이스도 조금 높은 면이 있었던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는 미국장만 뭐 주구장창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미국은 세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이라는 비용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2019년 말 이후로 보면은 코스피가 그렇게 여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강의를 두 군데를 갔다 왔었는데 2002년 대비잖아요. 20년. 네, 20년치도 제가 비교를 해봤었어요. 20년치 비교해봐도 똑같더라고. 네. 그렇고요. 섹터 흐름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리테일을 포함하고 있는 자유소비재 섹터하고 필수소비재 섹터가 지난주 이익 추정치 하향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실적 발표를 했었던 월마트나 타겟 이런 것들이 그 각각 그 월마트는 4.4%의 이익 추정치 하향이 있었고요. 타겟은 16.5%가 하향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큰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2.5%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코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약간 이제 그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마이너스 0.2%의 그 조정이 있었고요. 그 외에 뭐 JD.com, 뭐 갭, 달러 제너럴 이런 쪽이 전부 동반해서 하향 조정이 있으면서 자유소비재 쪽 섹터에 마이너스 0.79%의 이익 추정치 하향, 그리고 필수소비재는 마이너스 0.35%의 이익 추정치 하향이라서 주간 기준으로는 제법 큰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이 두 섹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주가도 그간 좀 선방했던 필수소비재 섹터에서 좀 이런 그 리테일 쪽이 빠지면서 필수소비재 섹터에서만 8.6%가 하락을 했고요. 자유소비재 쪽에서도 7.4%. 이 양극단,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섹터하고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섹터에서 동시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쪽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금리 쪽 또 지표가 좀 안정화되지 않고 좀 그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미국채 10년물이 그 14bp 정도 빠지면서 2.78%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하고 수급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된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연준에서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시장에서 보는 뷰는 더 이상 장기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15bp 정도 하락을 해서 2.59%를 기록을 했고요. 실질금리는 0.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 0.2%를 기록을 했는데 10년물이 급하게 빠지면서 좀 장단기 금리 차는 전주 대비 축소가 됐고요. 그 대신 2년물 금리는 2.58%로 전주 대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이힐드 쪽 포함해서 회사채 금리가 좀 진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이힐드가 약간 좀 주춤하다가 다시 지난주에 18bp 올라서 7.67%를 기록했습니다. 좀 투기 등급 채권의 수익률을 애그리게이트한 수익률인데 7.67%로 좀 18bp 정도 올랐다는 거는 계속 이제 좀 오르고 있다는 거는 약간 그 위험 신호가 좀 진정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이힐드에서 안전자산 채권인 국채 수익률을 뺀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4.91%를 나타내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28bp가 올랐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그 팬데믹 때 한 11%를 상회했었는데 하이힐드가 지금은 한 7.67%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그 회사채 금리, 무디스 기준으로 AA 등급 채권하고 BAA 등급 채권, 좀 위험한 채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 밑에 차트를 보시면은 AA 등급 채권이 4.18%, BAA 등급 채권이 5.21%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팬데믹과 그 비교했을 때 좀 아까 하이힐드하고 좀 다른 양상인데 그 팬데믹 때 AA 등급 채권이 4.12%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선 4.18%를 기록하고 있고요. BAA 채권은 5.13%를 기록을 했었는데 5.21로 역시 그 팬데믹 수준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코멘트들이 약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는 그런 현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높아지는 거에 대한 자산시장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 채권에서 4~5%의 어떤 그 일들을 얻을 수 있다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투자 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코멘트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그 부도나지 않을 회사라면 5%의 수익률도 지금 투자 환경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AA 5% 정도의 수익률을 가진 채권 회사는 뭐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회사 중에서 AT&T 이런 정도의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수익률 수준이 아닌가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하이힐드나 이 회사채 이런 좀 그 위험스러운 채권들의 그 금리 수준 그리고 스프레드 수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지만 좀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그 시점이 이제 가끔 이제 윗소를 보이면서 떨어질 때 떨어지다 하면서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그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거는 경계의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무디스 트리플 A 등급 채권 이거는 회사채라는 얘기죠? 예, 회사채입니다. 예. AA 등급 채권, 네. BAA 등급 채권.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고. 예. 하이힐드도 역시 회사채인데 요거는 이제 그거보다 또 더 등급이 낮은 예, 투기 등급 채권이라서 금리가 훨씬 높은 거죠. 7.67%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4.12 올라온 거랑 지금 4.18 올라온 거랑 완전히 성격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 4.12 올라온 거는 하이힐드뿐만 아니라 그 정크본드뿐만 아니라 트리플 A급의 회사채 역시도 이 정도 봉쇄 조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망하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그 4.12였고 그 전에 2018년 하반기에 기록했던 이 4.2% 정도의 수준은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모든 금리가 다 올라갔을 때 금리니까 지금 여기 4.12랑 4.18 또 바로 옆에 이제
BAA 그 등급의 5.13와 5.21은 요때랑 비교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전 2018년 하반기에 한참 이제 국제 금리가 3.2% 찍을 때 회사채 금리는 얼마 정도였었나라고 보니까 저도 이제 요거는 트리플 A 회사채는 그동안에 못 봤었는데 국채가 3.2 정도 갔을 때 회사채가 한 4.23 정도 갔었던 거고 지금도 보니까 4.18이네요. 요 18이 5월 19일 기준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년물이 2.78까지 지금 미국채가 다시 떨어졌는데 회사채가 아직은 안 떨어지고 있네. 그때 대비해서는 한 100bp 정도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회사채가 거래됐다고 보면 그죠? 예. 지금 4.18이면 한 3.78 정도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요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약간 기업들의 최근에 물가에 대한 비용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조금 위기스러운 위험 프리미엄이 회사채에 조금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회사채가 그 일드상으로는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쪽으로 또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회사채가 비싸져서 그 일드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이 채권 시장도 보면 최악의 상황을 지났을 때 보면 항상 보면 그 가장 안전한 채권이 있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먼저 꺾이고 회사채가 나중에 꺾이는데 회사채도 보면 이렇게 트리플 A나 더블 A가 그 다음으로 이제 매수세가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 거니까 항상 국채가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보면. 왜냐하면 그 디폴트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10년물이 벌써 3.12인가 찍고 2.78까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쪽도 보니까 3%가 넘었다가 2.59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막 물가 걱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미국 10년물이 주는 그 의미가 제일 정확하다라고 저는 늘 보는데 우려에 비해서는 빠르게 10년물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이제는 좀 덜 걱정하고 이 정도면 미국채 10년물 이제 투자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110.28불 기록을 해서 주간 기준 1.5% 상승을 했고요. 리그 카운트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13기가 늘어나서 576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주 한 12개, 13개 이렇게 꾸역꾸역 늘어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리는 4.18불을 기록, 4.28불을 기록했는데 계속 그 박스권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간 기준으로는 2.7%가 상승을 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103.06을 기록을 해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요. 주간 기준으로는 1.3% 하락을 했고요. 원 달러가 1270원 기록을 해서 주간 기준으로 0.3%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쪽 보시면은 일주일 주가를 보면은 코스피가 1.3% 올랐고요.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여기 표시를 잘못했는데 올랐습니다. 1.3% 상승을 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PS가 꾸준히 좀 올라가다가 약간 좀 0.9% 정도 지난주에 하락을 했는데 요인이 한국전력에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 7.8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개월 포워드 EPS 구하는 방식이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거를 가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확 꺾이면서 일주 기준으로 EPS가
29.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큰 영향을 주면서 전체 코스피 EPS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요.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250조? 문부장. 네. 그 정도 되죠. 근데 이제 한전에서 1Q에 거의 8조 가까운 손실이 나니까 이게 연환산 또 이렇게 해보면 0.9% 코스피 EPS를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네요.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아마 다음 분기 내년 것까지 아마 하향 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주가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2.4%, LG 엔솔이 9.1%로 크게 올랐고요. LG 화학도 5.9%, 그리고 기아 2.9%, 그리고 금융주는 한 2.2% 정도, KB금융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익 전망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 대체로 그 시총 상위주들 올라가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고요. 5월 20일 기준으로 PER은 우리나라가 딱 10배, 10.04배 정확하게 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1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ROE는 9.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R은 뭐 특별히 바뀐 건 없고요. 삼성전자가 9.1배, LG엔솔 97배, SK하이닉스가 6배, 그리고 LG화학 14배,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27배, 26배,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각 6배 수준인데 현대차가 6.9배, 기아가 6.3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더 지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 섹터가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 오르고 금융 섹터는 네, 나중에 우리 그렇죠. 운영회의 할 때 따로 알겠습니다. 얘기하시죠. 예. 그 누가 저거 맞은데 그 자료는 어디서 구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댓글 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 FIRA인가 뭐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최 상무가 항상 월요일 날 이제 S&P 500하고 코스피랑 이렇게 비교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결국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S&P 500이 한 18.7% 빠졌고 코스피가 한 20% 빠졌고 19년 말 대비해서는 둘 다 한 20%씩 올랐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 강의할 때도 그 20년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은 비슷하게 가니까 제발 이제 좀 몰려다니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와, 이쪽 한국 시장 좋을 때 한국 시장 대형주들 막 쫓아 산 게 작년 1월 달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는 또 미국장인가 보다 해가지고 미국장으로 막 쫓아 사고 그게 보면 결국은 이제 포모 현상이잖아요. 포모 현상. 내가 여기서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보는가 해서 자꾸 이렇게 결과치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저도 그 20년치 데이터 보여주면서 말씀드렸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들 지금 이 비관적인 시장의 원인이 됐던 이 물가 상승과 거기에 따라서 페드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진정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구리 가격이나 방금 여러 가지 이제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들 뭐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 변곡점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 상무의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